예측 못할 두 지도자라 설명을 드렸는데요. 트럼프와 김정은 서로 전면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위기의 한반도, 기름을 부은 것 같은 형국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핵탄두가 소형화됐다. 이제는 미국 본토 턱 밑까지 핵 위협이 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어느 정도 위기와 긴장감을 미국이 느끼고 있는 겁니까? 일단 지난달 28일에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요. 네. 이제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최근 보고서에 보면 북한이 이제 ICBM에 탑재할 소형 핵탄두 개발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네. 500kg 이하 정도로 줄여야 되는데 그 소형화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고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략 북한이 이미 30개에서 6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하고 네. 다만 이게 ICBM이 발사를 해서 미국 서부까지 날아가기 위해서는 대기권 바깥으로 나갔다가 이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그 열을 견디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네. 그에 대한 기술을 완전하게 확보했는지까지는 아직 불투명하고 그 부분도 내년 정도에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겠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이례적으로 굉장히 강도 높게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날리게 된 겁니다. 네. 북한의 불바다 발언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그렇게 안 들어본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까지 이렇게 나오니까요.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기로는 두 사람이 마친 듯이 꼭 같습니다. 여름 휴가 중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저지 골프클럽에서요. 격앙된 어조로 북한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주식시장이 출렁거렸죠.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North Korea best not make any more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He has been very threatening beyond a normal statement. And as I said, they will be met with fire, fury, and frankly, power, the likes of which this world has never seen before. Thank you. 저렇게 나오면은요, 많은 분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이 우리나라의 전략적인 미사일이나 아니면은 여러 항공모함 그리고 전투기들이 발전할 수 있는 괌을 김정은이 이미 타격할 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이제는 저명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까지 어쩌면 저 같은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기사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나 김정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 핵전쟁이 임박한 것 아니냐. 네. 이런 그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지금 방금 앞서 이야기한 대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사실상 지금 성공을 했고 그것이 지금 미 국방정보국의 정보 보고서로 이렇게 네.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지금 화용과 분노 네. 이 얘기를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예방 전쟁이랄까 뭐 이런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지금 시사를 강력히 하고 있는데 내년쯤이면은 북한이 현실적으로 ICBM을 전략적 군사 자산을 군사 무기로서 배치할 가능성이 커졌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될 경우 지금 8월 말 뭐 9월 초 유기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이 이런 핵탄두 경량화, 소량화와 함께 ICBM의 대기권 재진입의 어떤 기술을 확보했을 경우 그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제6차 핵실험이라든가 또 ICBM 발사 같은 이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경우 지금도 유엔에서 얼마 전에 제재 결의안을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엔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끊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중국이 해야 할 일이고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북한이 지금처럼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적인 어떤 그 군사적 옵션 군사적 그런 행동을 취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로서는 상당히 한반도가 위기 국면에 처했다고 할 수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한반도의 어려움이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로서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라든가 그런 네. 협상의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북 정책의 운전대를 잡겠다는 게 지금은 전략을 수정해야 될지 유턴해야 될지에 대한 시기다라는 취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워낙 한반도 위기설은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불필요한 위기감 증폭도 필요하진 않지만 정 같지는 않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저 말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벼랑 끝 전략이어서요. 말의 전쟁에 불을 붙이니 한반도 상황에 기름을 부은 것 같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소형화를 핵탄두 소형화를 성공했다. 네. 그러면 이제 운반 체계가 갖춰져 있고 거기에 언질 실어 보낼 그 핵탄두까지 소형화가 가능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미국에 대해서도 이른바 예방 전쟁이라든지 선제 공격의 빌미를 줄 수가 있는 거지요. 이제는 네. 이제는 타깃이 정말 미국 본토다. 네. 이런 것은 이제 세계가 만약 인식하게 된다면 그건 스스로 이제 북한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미국이 예방 전쟁 차원에서 혹은 선제 공격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서 그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하듯이 무슨 일찍이 세계가 보지 못한 뭐 그런 네. 어떤 무기로 응징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저 말에도 말이죠. 종전하고는 좀 물론 이제 트럼프도 좀 상당히 우리가 느낄 땐 충동적인 그런 퍼스널리티를 갖고 있고 네. 김정은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는 여하튼 김정은이 이제 협박에 대해서 똑같은 수준의 협박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아닌 말로 정말로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이 위험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세계가 한국을 볼 때도 굉장히 위태위태하게 보이고 우리 정부로서도 지금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네.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그런데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솔직히 그 소회를 피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로서는 너무 힘이 없다. 네. 그래서 특히 이런 문제, 핵 문제 가지고 북한하고 미국이 정면으로 저렇게 지금 맞서 있을 때 우리로서 중재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네. 그것을 막고 나설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렇다고 그것을 북한에서 우리가 무슨 응징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럴 때일수록 미국하고 더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이런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계속 무슨 말로 사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 실질적인 협상을 더 강화하는 네. 게 중요하지 않나. 네. 네. 장거리 폭격기가 출격을 하게 되는 괌을 콕 집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미 사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오늘 괌 주지사 긴급 성명까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른 시일 안에 자주국방을 하자라는 말을 했는데요.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일제히 아니한 대북관, 뚜렷한 전략이 없으니 우리 국민 불안, 안보 그리고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오늘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나섰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들이 제재를 당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반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네. 대상을 지금 미국으로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한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발언도 했지만 어제나 오늘 발표한 내용들은 주로 미국 본토 타격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가장 아까 말씀하신 괌이라고 하는 지역을 타겟으로 해서 포위 사격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괌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은 괌은 사실 그 미국의 전쟁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네. 앤더슨 공군기지가 거기 있고요. 아시아 태평양 군사기지 허브 역할을 하고 있고요. B-52 폭격기고 있고요. B-1B라고 하는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전략 폭격기도 거기에 배치돼 있습니다. 물론 사드도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국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타격 목표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는 미국에 위협을 가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강경한 발언이 나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괌을 만약에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위협을 하거나 타격을 하게 되면 그건 미국에 대한 공격이고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트럼프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정부가 이 상황에서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외교적 노력을 충실히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재 미국과 북한이 저런 형식으로 부딪히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는 한반도에 국지전이든 도발이 일어나게 되면 그 전체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들한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런 외교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에 있어서 풀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요. 네.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북한의 저런 도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슬기롭게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여름 휴가에서 돌아온 뒤에 안보 행보로 예비역 장성들과 오찬을 하기도 하고요. 전술핵 배치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사를 뽑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당의 목소리와 별개로 청와대에서는 조금 전에 북한이 워낙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 측에 합리적 제의에 응해줄 것을 촉구한다라는 말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김정은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오늘 노동신문에 따르면 새 노래를 창작한 합창단에 손으로 감사 편지를 보냈다고 하던데 이후로는 잠잠합니다. 이 김정은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수록 어떤 도발이 있을지 긴장감이 높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김정은이 지금 공식 석상의 모습을 나타낸 지 꽤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돌아올 것들이 이제 13일에 백두산 위인 칭송 충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20일에 이제 한미 연합 물지 훈련이 있는데 보통 그 타이밍에 맞춰서 도발을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합리적인 대화제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김정은의 태도로 보면은 전혀 우리나라 정부의 이 어찌 보면 대화제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시하고 좀 필요 없는 것, 그러니까 코리아 패싱을 북한에서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셈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도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북한이 계속 일촉즉발 강대강으로 가고 있는데 네. 북한이 여기서 한 발 빼기도 되게 모호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도발을 하긴 하나 그게 미국 관련해서 뭔가 우리도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모양새를 보여주지 괌을 뭐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변을 타격한다거나 하는 일은 벌어지기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바라볼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만에 하나 이제 북한을 선제 공격을 하게 되면 미국이 그러면 북한이 미국을 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서울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든 전쟁은 막아야 된다는 걸 고려를 할 때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어찌 보면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북한에 대한 지금 대화 제의는 좀 공허하게 좀 들리고 네. 어떻게 하면 한미 공조를 더 철저하게 해서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노력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거의 따돌림을 당했던 리용호 외무상에게 유일하게 만찬에서 말을 거는 사람이 강경화 장관이라고 하던데요. 리용호 외무상은 이런 아세안 국가들마저 등을 돌리는 거를 김정은한테 제대로 보고를 할 수 있을까요? 보고를 못 하겠죠. 네. 지금 강경화 장관하고 리용호 외무상이 3분간 만났지 않습니까? 3분간 대화를 했는데 강경화 장관이 이용호 외무상이 상당히 그 답변하는 태도가 태도라기보다는 말이 네. 천천히 하더라. 그만큼 천천히 한다는 것은 좀 생각하면서 자기의 말의 파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면서 대답을 했다고 봐야겠죠. 네. 뭐 특별한 대답도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화를 촉구를 했고 대화를 제의했는데 거기에 빨리 응답을 하라고 하니까 당신들은 지금 미국과 한편이 돼갖고 우리 압박하고 제재하면서 네. 뭐 대화하자는 게 진정성이 없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답변한 거 외에는 없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상황 자체는 그렇게 우리 측한테 여러 면에서 한반도 위기가 지속되지 않겠느냐. 지금 뭐 우리가 대화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뭐 북한이 아직도 응답도 없습니다만은 북한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무조건 핵무기 또 ICBM을 완성한 뒤에 그때부터 대화에 나서겠다. 그 대화도 네. 미국과 하겠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아시안 안보 포럼에서는 상당히 왕따를 당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김정은이나 뭐 북한 측은 현재의 그런 그 어떤 방향이랄까 그런 네. 데서 그냥 그대로 매진할 네. 것 같습니다. 성명을 좀 어떻게 고쳐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귀국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어두운 표정으로 바로 예정된 시각에 맞춰서 북한으로 되돌아갔는데요. 이후에 북한은 강경화 외무부 장관에 대해서 막말 비난, 원색적인 대응을 하더라고요. 예, 그 북한이요. 강경화 장관 이름 뒤에다가 뭐 무슨 X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주 심하게 욕설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입뿌리를 마구 놀렸다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했는데 여하튼 그건 뭐냐면 이번 회의에서 아주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북한 외무상이 상당히 따돌림 받고 북한 자체가 따돌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네. 뭐 거기서도 이제는 아세안 역에서도 여기 안보 회의 이런 데서도 이제는 완전히 따돌림 받는다. 어디 우리가 설 데가 없다. 거기서 또 이제 강 장관 전하는 이야기로는 여러 나라하고 좀 회의해보자 뭐 이런데 다 거절당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식이 되는데 이렇게까지 되는 데 있어서 북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는 앞으로도 자기들이 핵무기를 완전히 개발해가지고 완전히 실전 배치할 때까지는 절대 우리하고는
회의를 안 할 것 같습니다. 대화. 네. 조금 전에 청와대에 따르면 한반도 위기설에 동의하지 못한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발언을 기자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속보가 나오는 대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